네, 29번 어법 문제네요. 네, 1번부터 볼게요. appealing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뭐 멀리 안 봐도 되겠네요. 그냥 find them appealing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왜 그런가 하니 find가 오형식 동사로 쓰일 수가 있죠. 오형식으로 쓰인다는 건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의 일종인 분사가 나온 거는 옳죠. 그냥 여기서 바로 옳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안 가도 find them more appealing. 걔네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아마 여기까지는 접근을 하셨을 것 같고요. 대신 근데 거기에서 손을 떼시면 안 됩니다. 요거에 appealing이 맞는지 appealed가 맞는지 즉 수동 능동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여기는 뭐 appealing이 너무 맞겠죠. 그러니까 어, 얘네들이 지금 어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them이라는 요거까지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목적어에 들어있는 대명사인 them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까지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음 네, tend to like things네요. 여기 things밖에 없네요. 그죠? find things 어떤 것들을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들어갈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못 찾으면 요 수동능동 분석할 때 조금 이제 애먹을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찾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을 더 좋아하게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것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더 매력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뭐 내용도 뭐 정확히 아닌 것도 그냥 알겠네요. 그래서 이게 능동형이 너무 옳다는 게 그냥 드러나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things를 여기다 넣었죠. 요 목적격 보어니까 조금 여기서 요거 따로 빼 가지고 things를 주어로 삼으시고요. things are 하고 비동사 하나 붙이시고요. things are appealing 이렇게 붙여 보세요. 그리고 things are appealed 요렇게 한번 또 읽어 보시고요. 붙여 보시고요. 비교를 해서 appealing 쪽이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맞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거예요. things are appealing, things are appealed. 벌써 아니죠, 그죠? 그래서 things are appealed까지 그건 문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문법적인 문제를 푼다고 문법적으로 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맥락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대명사도 굳이 찾아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문법 문제라고 해서 수능식 어법 문제는 결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무슨 문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를 검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맥락을 읽을 줄 아느냐, 맥락에 맞게 어법을 구사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렇게 재구성해서 문제를 푸셔야 수능식 어법 문제 제대로 여러분 푸시는 거예요. 자, 1번은 그럼 옳다는 판단이 되죠. 자, decide가 나와 있고요. 앞에 여기 end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너무 잘 아시죠? 네, 병렬 구조 문제죠. 자, we might hear songs on the radio for the first time that catches our interest and decide we like it.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병렬 구조 상태였을 때 이제 후보가 누구냐? 바로 얘가 좀 후보가 될 수 있고, we might hear 할 때 얘가 후보가 될 수 있죠. 자, 어느 쪽이 후보인가는 앞뒤의 내용을 좀 알면 되는데요. 지금 decide we like it. 우리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얘 decide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걸 결정하는 거죠. We decide we like it.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만약에 얘랑 같은 거라면 요 대시 우리의 요 decide의 주체가 돼야 되고요. 요 대시 a song on the radio죠. 그죠? A song catches our interest.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A song decide we like it. 어떤 노래가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걸 결정한다. 노래가 결심을 할 수가 있나요? 결정을 할 수가 있나요? 적어도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어송에 붙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위를 주체로 할 수 있는 here랑 붙는 것이 here랑 병렬 구조인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맞다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저 병렬 구조 뭔지 모르겠어요. 왜 얘랑 구분을 갑자기 하세요? 만약 이런 의문이 드시면요. 자, 요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뭐 답을 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희 필쌤 영어 채널에 나와 있는 수능식 어법 문제만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있어요. 네, 거기 있는 문제들을 쭉 천천히 풀어보세요. 벌써 뭐 몇십 개 벌써 모여 있거든요. 네, 수능 기출 문제의 어법 문제만 모아둔 영상입니다. 네, 그거를 여러 개 보세요. 그냥 한 방에 해결이 안 됩니다. 병렬 구조가 안 된다는 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배우셔야 되니까요. 그때 다시 보시도록 하시고요. 요거 정도에 알아들으셔야 돼요. 병렬 구조 문제.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what 이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리고 뒤를 본다. 왜냐고? what이 명사니까. 뒤에 빠진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뒤에 빠진 명사가 없으면 얘가 틀린 거가 되죠. 그죠? The piano부터 끝까지 봅니다. The piano drums are doing in the background. 그럼 여기에 doing 한 다음에 뒤에 요 자리 있죠. 여기에 목적어가 빠져 있네요. 그죠? 그럼 그 목적어가 누구예요? 바로 얘죠. 얘가 여기 들어갈 A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일단 옳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그렇다고 또 손을 떼면 안 돼요. 1번은 그냥 마찬가지예요. 2단계가 있어요, 얘도. 앞에서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된다. 자, what의 경우, 관계대명사 what의 경우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맞는 거예요. 자, we might notice. 자, 앞에 선행사가 될 수 있는 명사가 있나요? 존재하나요? 이 자리에 뭔가 명사가 있나요? 없죠. 그러므로 옳습니다. 선행사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what의 경우는. 네. 저 일단 what만 설명합니다. 아까 2번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필쌤 영어 채널에 있는 어법 문제 재생 목록 그거를 꼭 확인하시면은 what 말고 what과 비슷한 다른 애들도 여러 문제에서 나온 바가 있으니까요. 그거 꼭 참고하세요. 여기서 모든 얘기를 다 해봤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what에 대해서만 설명한 거예요. 자, emojis. 자, 4번 emojis는 이 동사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사류 문제는 문장 구조를 전체 분석한다 그랬죠? 스페셜 하모니가 주어고요. emerges 동사고요. emerges 동사고요. 그 다음에 that we missed before 우리가 전에 놓쳤던 것인데요. 대시 관계대명사임이 드러나네요. 그죠? 하모니를 지칭하고 있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emerge라는 요 동사는 여기 a special부터 before까지 중에 동사가 하나 필요한데 동사가 있을 자리이죠. 그러니까 동사가 꼭 있어야 하는 자리이므로 동사로 쓰인 emerges는 옳습니다. 근데 요 문제는 하나 더 할게요. 마침 3번에서 우리가 what을 했으니까 즉흥적으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that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that이라는 애는 접속사 that이,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있고요. 관계대명사 that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지시대명사 that도 있고요. 그죠? 여러 that이 있는데 일단 that을 만나면 what과 똑같이 반응을 하면 됩니다. 일단 가리고 뒤를 본다. We missed before. 우리는 전에 놓쳤다. 무엇을 여기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무엇을 놓쳤는지 여기 없잖아요. 그죠?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의 역할을 하는 게 얘겠죠. 그죠? 즉, 이 that은 이 what처럼 관계 대명사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That we missed before. 우리가 그걸 전에 놓쳤었지. 그죠? 근데 요 대신 이 what하고 이제 2단계에서 달라져요. 이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어서 맞는 거였잖아요. 그죠? 없어야 맞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관계대명사 대신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맞는 경우입니다. 동사인 이머지 다음에 얘도 아무 명사가 없잖아요. 없죠. 얘는 이머지는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원래 안 데리고 나와요. 예? 그러면은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앞에 주어로 쓰인 a special harmony. 얘가 얘의 선행사가 돼요. 그렇게 이렇게 동사로 띄워놓고 갈 수도 있나요? 네. 그 문장의 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좀 변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할 만한 가장 흔한 스타일의 순서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모지가 차라리 맨 뒤로 가겠죠. 원래 가장 흔한 스타일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순서라면 이렇게 됐겠죠. A special harmony that we missed before emerges.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한번. A special harmony that we missed before emerges.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들 봐온 흔한 올바른 문장 순서가 되겠는데요. 관계 대명사절을 이렇게 자동사 뒤에 살짝 빼도 되나?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목적어가 어차피 emerges가 목적어를 데리고 나오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듣는 사람이, 이걸 보는 사람이 뒤에 목적어를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special harmony emerges.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니까 특별한 하모니가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그 특별한 하모니는요. 우리가 전에 놓친 거예요. 요런 순서로 얘기해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순서로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된 거예요. 문장 구조 분석을 어, 계획한 바와 다르게 했는데 요렇게 해서 대도 마침 하나 더 하게 됐네요. 그죠? 네, 요것도 좀 봐주시고요. 자, 5번 대. 어이구. 요 대시 또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어, 제가 진짜 4번 보면서 5번을 안 보고 진짜 4번만 바라보고 봤어요. 진짜 터널 비전 보듯이. 5번에 대시 있음을 눈치를 못 챘네요. 그냥 5번에서 얘기 한 번 할 거라. 뭐 잘 됐네요. 그죠? 대세에 대해서 뭐 2번 얘기하게 됐네요. 자, that 이렇게 나오고 그럼 뒤를 보고 이렇게 똑같이 하느냐?
네, 요거 경우에 that 하고 뒤를 봤더니 takes for 이렇게 주어가 없죠? 그러면 얘가 주어고 그러면 that이니까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얘 틀린 거네요? 이렇게 푸셨어도 됩니다. 그래도 답이 맞죠, 그죠? 자, 지금 요 얘처럼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이. that 뒤를 보니까 얘가 that 뒤를 보니까 takes for walk about 이렇게 나가고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임을 알죠? 얘 여기서 여기 묘국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인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있었는데 더 longer 어쩌고 선행사가 없으니까 틀렸다. 요 논리로 푸셔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랬다면 여기 4번에서 제가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만 풀면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예요. 잘못 쓴 대시입니다. 맞지만 이거는 그런 논리로 틀린 게 아니에요. 애초에 관계대명사 자체가 아닙니다. 네. 근데 왜 이런 논리로 했을 때 왜 답은 맞추게 되느냐? 그거는, 고도로 제가 만들어낸 건데, 왜 그렇게 되냐면, 얘가 지시대명사였다면 앞에 선행사가 당연히 없게 되어 있어요. 그죠? 당연히 없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접속사로 연결을 한 다음에 한다면 모르지만, 그거는 관계대명사일 때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거 아시죠? 관계대명사는 애초에 접속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달리 접속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and나 or나 이런 but이나 이런 접속사가 앞에 존재했다면, 즉, 절이 갈라졌다면, 그러면 그냥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뒤,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서만 선행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4번 풀 때 요 대을 보고 말씀드렸던 문제풀이법이 그래서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실전적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그런 설명이 좀 부적절한 설명이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요거는 관계대명사 자체가 아니에요, 애초에. 그럼 요건 뭐냐? 이건 이 takes를 보셔야 돼요. takes라는 애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구문을 아예 외워가지고 몇몇 교과서들 뭐 동화에서도 제가 봤고 천재 쪽에서도 봤고 어, 중학교 교과서들을 보면은 이 takes 구문을 문법 문제로 많이 내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잘 하셨을 거예요. 이 takes 구문. 이 takes 혹은 it took 과거형으로 쓰면 it takes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구조 있죠. It takes 30 minutes 그 다음에 이제 to 어디까지, 이렇게, 어디 장소나 이런 거 나오면서요. 그죠? 거기까지 가는데 몇 분이 걸립니다. 아니면 투부정사를 뒤에 붙여갖고, 이거 하는데 몇 분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거기에 꼭 시간만 넣으라는 법이 없어요. 돈이 든다고 해도 됩니다. It takes $30 이렇게. 30달러가 듭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혹은 에너지가 몇 칼로리가 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노력이 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It takes huge effort 이렇게 엄청난 노력이 든다 to do something 요거 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가주어진 주어 아닌가요? 네. 후보정사가 나와버리면 가주어진 주어처럼 여러분들 인식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뭐뭐 하는데 얼마가 든다. 뭐가 걸린다. 이랬을 때 take라는 동사를 데리고 나오는 이 it은 이제 또 비인칭 주어 it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비인칭 주어 it인데 가주어 it하고 뒤섞이는 바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집합 그런 거 배우셨나요? 집합? 그런 거 배우시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셨을 텐데 이렇게 돼서 얘랑 요 사이에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구분해야 돼요. 영어는 그게 안 됩니다. 수학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요 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식 어법 문제는 이론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포함될 수도 있고 미묘하게 여기 포함될 수도 있고 미묘하게 양쪽이 같이 포함될 수도 있고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론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다 틀려요, 여러분 이거. 이론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프죠. 이 문제 보세요, 여기는. 이 대시, 여기에다가 대을 쓰는 게 맞냐, 틀리냐, 요것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틀리다. 요 실전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그럼 된 거예요. 자, the longer it takes for work of art to reveal, 그죠? 자, 어떤 예술 작품이 자기 자신의 it's subtlety를 잠깐 subtly 미묘한이거든요. subtlety 미묘한 모든 세부 사항들을 우리에게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길게 걸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거를 뭐 가주어진 주어로 볼래요? 비인칭 주어 is로 볼래요? 아유 그게 그거예요 그냥. 어 그냥 it이에요 어쨌든. 그거든 그거든 어쨌든 it이 들어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거 구분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고 고거 생각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거 아니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경우 이거다, 이거다 이런 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을 찾는데 오히려 여러분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법 문제 가르칠 때 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답 제대로 맞추는 방법이나 알자.' 그래서 이거 이 이시 맞는 겁니다. 뒤에 요게 이거 뭐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for 의미상의 주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온 다음에 이거 가주어 진주어 이시네." 요렇게 하고 푸셔도 되고요. "it takes" 아이 그냥 이거 비인칭 주어 "it takes" 아이 그리고 무조건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어쨌든 대시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심지어 아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예 풀듯이 풀어도 답이 나오죠. 그죠? 네. 관계대명사처럼 막 이렇게 풀었는데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풀었는데 그래도 답을 맞추죠. 그죠? 고렇게 맞춰도 뭐 된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래서 실전적으로는 그렇게 푸시면 그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다 맞고요. 짚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짚어 드린 겁니다. it takes 부분을 기억하시면 일단 가장 날림으로 풀어서 가장 맞는 거예요. 제가 저번 어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대강철저히 맞춥시다 우리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게 바로 대강철저히 하는 거죠. 어법. 아마 이거 뭐 학부모님들이 보시면은 저 선생님 뭐 저렇게 가르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혹시 뭐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어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치나 우리 어 누굴 추천해 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약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 강의할 때 들으실 때 참고하려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요거 제가 강조할게요. 여러분 가르치실 때요. 요거 나눠서 가르치고 이론적으로 열심히 가르치면요. 학생이 머리만 복잡해지고 학생이 영어 문법을 어렵게 느끼고 하기 싫어하게끔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어법을 만들 때는 "야 대충 하면 다 맞출 수 있어." 요렇게 가르쳐야 학생이 좀 더 흥미를 느끼고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어법 문제는 두려워하면 끝입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도 안 보여요 눈에. 이게 천천히 두려워하지 않고 흥미로워 '아 흥미롭네.' 하는 눈으로 보면 이게 다 보일 일이 두려워하는 눈으로 시작을 하면요. 이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자녀분들한테 가르치실 때나 또 여러분들 학생분들이 가장 기본이니까 이 필사적 영어 봐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자기 거를 볼 때 자기 이 공부를 할 때 어법 문제 접근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대강 풀어도 답이 맞는다. 어 오늘 그거 하나 배워 가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 어법 문제인데요 요거.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우리 고3 문제에서는요. 어법 문제가 그렇게 정답률이 낮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왜냐면 어법 정도는 학생들이 다 잡거든요. 잡는 경우가 많아요 어법 문제는. 그래서 다 나왔던 거고 그래서 굉장히 새롭게 뭐 내봤자 뭐 학생들이 다 금방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요 문제에 틀린 거를 가만히 보면 요 5 번에 아마 요거를 발견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요렇게 얼렁뚱땅한 학생들은 오히려 맞추고 요게 열심히 본 학생들은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이거 그냥 이거 지시대명사 대수로 맞는 거 아니야?'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음. 이게 오히려 이론을 많이 아는 학생들이 틀린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론만 너무 판 학생, 문법 이론을 너무 판 학생, 문법 책을 여러 번 다독한 학생일수록 오히려 이 문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대신 지시대명사 대신이니까 "맞지 않나요?" 이런다고. "그것은 takes 이걸 가져가요." 이런 식으로 맞지 않나요? 어법으로 우긴다고요, 그 학생들은. 왜냐하면 이걸 너무 어법적으로 보니까. '어법 문제다.' 이러니까 어법으로 보니까. 근데 아까 제가 1 번인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수능식 어법 문제는 어법 이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실전 안에서 올바른 어법을 구사할 줄 아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요게 틀릴 만한 지금 학생들이 틀릴 만한 오해할 만한 장면들이 특히 4 번에도 지금 오해할 만한 장면들이에요. 아까 보면은 여기 대시 관계대명사가 왜 명사보다 한참 뒤에 동사보다 뒤에 또 나오나요? 이것도 좀 어법적으로 우기는 학생들은 이것도 못 찾아내요. 왜 못 찾아내냐면요. 어법책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는 어법책들 있잖아요. 무슨 문법
뭐 기본서들 있죠. 거기서 보면 이런 변칙적으로 나와 있는 문장들은 예문으로 안 나와요, 거기는.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 변칙적인 거는 일부러 배제하고 굉장히 정갈하게 쓴 문장 갖고 공부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문장 보고 공부했는데 이런 실전적인 문장을 보고 적용시키려고 갑자기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갖고서는 '아 아직 나는 어법이 부족해.' 그러고 다시 그 책으로 돌아가죠. 그 책 2 권으로 가고 그 책 고급 책으로 가고 그죠? 여러분들 그 기본편만 보면 돼요, 그런 책은. 기본편조차도 저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횡성영어 채널에 지금 재생으로 나와 있는 이 문제풀이 방법만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차피 도달을 하거든요. 이렇게 도달하나 저렇게 도달하나 똑같다면 재밌는 방식으로 도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괴롭히시나요? 네. 그래서 요렇게 실전적으로 어법 문제만큼은 진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론적인 거에 얽매여서는 요런 문제에서 오히려 틀리게 된다는 거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동의가 안 되시면 이제 하던 거 계속 하시고요. 여기에서 동의가 되고 감동을 하신 분은 어 저희 채널에 제가 채널에 올려놓은 문제들 문제풀이 위주로 수능 어법 문제 어 완전 마스터 해 보는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